여러분 안녕하세요. 나가지 토익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제가 다룰 건데요. 여러분께서 시험을 보실 때 특히 파트 3, 4, 7에서 점수가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제가 또 중상담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딱 이 부분이 가장 해결이 안 되셔서 점수를 못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첫 화면으로 가져온 거는 토익은 해석 시험이다라는 멘트예요. 여러분은 토익 공부를 하시는 과정 속에서 내가 문제풀이 스킬이 부족한가? 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실 겁니다. 실제로 제가 중상담을 해보면은 많은 분들이 문법이 부족해서요. 문제풀이 스킬을 잘 모르겠어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주된 고민사항인데 저는 그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점수가 오르지 않는 건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 실력의 부족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건요. 파트 1부터 7까지 총 200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이랬을 때 파트 5, 6의 문법 문제 대략 20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180문제는요. 여러분께 어휘 그리고 해석을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을 해주셔야 될까요? 당연히 어휘 암기 그리고 해석 연습에 집중해 주셔야겠죠. 여러 파트 중에서도요. 파트 1, 2, 5, 6 같은 경우는요. 문장의 길이가 다소 짧은 편입니다. 즉 단문이어서 여러분이 문법 문제를 제외하고는요. 어휘 암기 그리고 해석 연습에 집중하시면은 오답 개수가 많이 줄어드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휘 암기의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요. 실제 제가 상담을 좀 해보면은 이 단어를 알긴 아는데 이 단어가 뭐였지? 고민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이러면 그 단어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여쭤볼 때 그 반응 속도대로 이 단어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단어를 내가 암기하고 있다는 거는 보자마자 내가 이 뜻을 말할 수 있다는 거. 이걸 기준으로 삼아 주셔야 되고요. 해석 연습도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강조드리는 거는 직독직해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많은 분들께 해석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은 일단 눈으로 영어 문장을 읽어요. 눈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국어 어순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건 절대 직독직해가 아닙니다. 영어 어순 그대로 문장을 읽어 나가면서 의미 파악이 그때그때 끝나는 거. 이게 직독직해예요. 그래서 이러한 직독직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되셔야겠죠. 동사의 뒷구조, 후치 수식, 그리고 세트 표현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수업에서 다뤄드리는 거고요. 이런 정확도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내가 한 번에 끊어있는 의미 덩어리가 길어야지만 속도가 잡혀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파트 1, 2, 5, 6은요. 문법 문제를 제외하고는 단어 암기, 그거를 바탕으로 한 직독직해 정확도랑 속도가 잡혀야 내가 점수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심플한 거예요. 나의 해석 실력을 높이면 됩니다. 이에 반해 파트 3, 4, 7은 오답 개수가 쉽게 줄어들지 않아요. 그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문장의 길이가 갑자기 길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커스 복화 예문 수준은 해석이 잘 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파트 3, 4, 7을 갈수록 해석이 아예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문장 길이가 길어져서 그래요. 그리고 구조가 복잡해요. 그 원인의 대표적인 게 후치 수식이라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한국어 어순과 영어 어순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에는 구조 중심 해석이 좀 필요하다는 거. 마지막 후치 수식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영상들 제가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기본적인 영어 어순을 좀 알고 싶으시다면 해당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파트 3, 4, 7은 문장 길이가 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직독직해 정확도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어때요? 속도도 부족해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나 이 7에 있어서 시간 부족 현상이 있는 거는 문장 길이가 길어서 해석이 안 돼서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 원인. 오늘 저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왜냐면 이 시간은 여러분의 해석 시간을 잡아주는 시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파트 3, 4, 7의 핵심적인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를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준비한 겁니다. 즉 뭐냐면 지문 속에 정답의 근거 문장이 먼저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일단 이건 제가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근거 문장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문에서 봤던 그 문장이요. 답으로 그대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등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대로 등장하지 않았을 때에 그거에 대한 정확도가 높으셔야 돼요. 왜냐면 그대로 등장하면요, 여러분이 해석을 정확하게 하지 않더라도 그 단어가 보이니까 잘 찍으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지문에서 봤던 문장에 있던 어떤 단어 하나라도 그대로 등장하지 않는다? 이랬을 때 여러분의 정확도가 뚝뚝 떨어지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영상에서는요, 지문 속 정답의 근거 문장이 그대로 등장하지 않는 경우를 보여드리면서 이 경우까지 여러분이 대비하셔야 고득점이 가능하다라고 강조드릴 겁니다. 파트 3, 4, 7에서 정답의 근거 문장이 그대로 등장하지 않는 것, 이게 정답 선택의 핵심이고 그걸 우리는 패러프레이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멘트는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패러프레이징은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쓰시는데 기본적으로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다른 말로 바꾸어서 표현한 겁니다. 똑같은 뜻을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이때 여러분께 필요한 딱 한 가지는 이겁니다. A라는 어떤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 해석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B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패러프레이징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문제를 푸시냐면은 이 문장의 내용을 해석하기보다는 여기에 있던 어떤 단어 하나에 집중해서 그걸 바탕으로 답을 찍으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오답의 함정에 빠지시는 겁니다. 그걸 오늘 조금씩 제가 좀 느끼게 해드릴게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파트 3, 4, 7 정답 선택의 핵심은 뭐다? 패러프레이징이다. 즉 지문에 있던 정답의 근거 문장이 그대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내용은 동일하지만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했을 때 그걸 답으로 찍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실제 패러프레이징 예시를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500점대에서 600점, 더 나아가 700점대 학생분들의 정답 선택 과정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께 해당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먼저 LC입니다. LC 파트 3, 4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문장을 들으실 때, 즉 대화를 들으실 때 대화의 내용이 들리는 게 아니라 어떤 단어만 들리는 경험 하신 적 많으시죠? 이런 경우가 원인이 있어요. 본인의 직독직해 속도가 성우의 말 속도보다 느리신 거예요. 저는 뭐라 그랬죠? 직청직해라고 말씀 안 드렸고요. 직독직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직청직해는요, 직독직해가 잡혀 있을 때 그제서야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내가 눈으로 LC 지문을 읽는데도 뭔가 막히는 게 있고 혹은 성우의 말 속도보다 느리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문장이 들릴까요? 안 들리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직독직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문장의 내용을 딱 이해하면서 대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들리는 단어 키워드 중심으로 대화를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선택지를 응시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대화 내용이 안 들리기 때문에 선택지를 보고 있다가 비슷한 단어 혹은 똑같은 단어가 등장할 때 그걸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선택지를 계속 보면서 대화를 듣다가 대화에서 들렸던 어떤 단어 혹은 키워드가 선택지에 보인다? 그걸 답으로 고르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LC가 350점까지는 가십니다. 기본적으로 리스닝 실력이 없더라도. 하지만 LC가 450점 이상 가시는 분들은요, 절대 이렇게 안 풀어요. 그분들은 기본적인 직청직해 속도가 빠른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 키워드 중심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내용이 들리고 내가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을 찍어요. 이랬을 때 여러분의 점수가 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LC를 위한 팁을 잠깐 드리자면요. 여러분이 리스닝이 안 된다고 계속 듣기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 지문을 봤을 때 눈으로 해석이 안 됐는데 그게 들릴까요? 안 들리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리스닝이라는 건요, RC, 리딩의 다음 단계라고 생각해 주셔가지고 여러분의 직독직해 정확도랑 속도, 그러니까 그 지문에 대한 직독직해 정확도 속도를 높여주셔야 그제서야 직청직해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직독직해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직독직해 정확도랑 속도. 이 속도는 성우의 말 속도랑 동일하게 혹은 더 빠르게 되셔야 리스닝이 그제서야 되실 거예요. 그래서 리스닝 공부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직독직해 연습이 거의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된다는 걸 명심해 주세요. 이게 5, 600점대 분들이 푸시는 LC 문제풀이 과정입니다. 여러분, 단어 키워드 중심으로 선택지를 보고 있다가 체크한다. 이게 여러분께 해당한다면 지금 점수대가 5, 600점대를 넘어가지 못하실 거예요. 오케이? RC도 보여드리겠습니다. RC는 특히나 더 어려워요. 왜냐면 LC 같은 경우는 회화체예요. RC는 문어체죠. 회화체랑 문어체에 사용되는 단어의 결이 다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LC보단 RC의 어휘 암기량이 더더욱 부족하세요. 실제 제가 줌상담을 해봐도요. LC 어휘는 괜찮거든요. 근데 RC 단어 암기량이 매우 부족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께 뭐를 추천드리냐? 해커스 보카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해커스 보카는 RC 전문 단어집이라고 좀 생각해 주세요. LC보다는 RC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RC에서 더 많이 막힌다? 그럼 그 단어장을 다 여러분의 것으로 좀 만들어 주세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휘 암기량을 많이 높여주셔야 되고요. 직독직해 정확도가 이게 부족하면 높일 수 있을까요? 부족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5, 600점대 학생들은요. 어휘 암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직독직해 정확도가 부족해요.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직독직해 속도까지 부족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지 못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꼭 명심해 주시고요. 잠깐 좀 조언을 드리자면은 제 유튜브 영상 중에 하루 3문장 영상이라는 게 있어요. 하루 3문장 시리즈 영상인데 총 130문장을 다뤘거든요. 이 문장 해석 연습 열심히 해주세요. 그것만 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영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문장을 길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뭐가 있으며 그것도 어떻게 문장 구조를 파악하고 해석해야 되는지를 제가 자세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실제 이 하산문 영상이랑 해커스 보카 이 두 개만으로 점수를 많이 올렸다고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강의는 정말 퀄리티 좋으니까 꼭 수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어휘 암기량이 부족하고요. 직독직해 정확도가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ALC랑 똑같아요.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이 스토리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특정 단어, 어떤 부분 중심으로 읽으면서 지문을 날려 읽게 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제가 점수대가 낮은 학생분일수록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실제 시험장에서 모든 문제 못 풀어도 돼요. 다만 여러분이 지금 풀고 있는 이 한 문제 한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나의 어휘 암기량, 직독직해 정확도가 높잖아요? 그러면 속도는 저절로 빨라져요. 근데 여러분은 이 기본적인 게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만 높이잖아요? 그럼 정확도가 어떻게 될까요?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500점대인데 제가 제한된 시간에 모든 문제 푼다? 전 믿지 않습니다. 왜요? 정확도가 부족할 거기 때문에 틀린 개수가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내가 정확하게 문장 하나하나를 해석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 600점 학생분들은요. 어떤 특정 단어 부분만 기억이 나실 거예요. 문장을 해석해서 스토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답을 고를 때 어떻게 풀어요? 지문에서 봤던 특정 단어 부분이 선택지에 보인다? 그걸 답으로 고르세요. 즉 뭐랑 똑같아요? 파트 3, 4때랑 똑같이 푸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푸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LC를 풀 때 이렇게 풀잖아요? 그럼 대부분 맞춰요. 거의 뭐 100문제가 있으면은 뭐 60문제, 70문제를 맞춰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에 적용하는 거예요? 파트 7에 적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파트 7은요, 파트 3, 4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파트 7은 내가 지문에서 봤던 단어가 있다고 고르잖아요? 그게 함정이에요. 출제자들이 낸 함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 하시면은 RC는 절대 점수가 오를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맞힐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그렇게 풀었을 때. 하지만 그러지 않은 문제를 극복하셔야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파트 3, 4, 7을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선택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셔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의 직독직해 정확도 속도 자체를 높이셔가지고 정답의 근거 문장을 정확하게 찾아 읽고 리딩할 때는 읽으시고요. 리스닝할 때는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거. 그 내용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 내용과 동일한 선택지를 답으로 고를 수 있어야 함인데 여기서 제가 내용에 조금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어떤 근거 문장을 찾는 것까지 완벽하게 했어요. 여러분이 실제로. 근데 그 안에 있던 어떤 단어가 있다고 그걸 고르시면 될까요? 답으로? 절대 안 돼요. 이 문장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를 답으로 고르셔야지 내가 여기서 봤던 어떤 단어, 특정 부분이 선택지에 보인다? 그걸 고르시는 순간 특히 파트 7에서는 오답의 함정에 저절로 빠지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내용 핵심이에요. 근거 문장 정확하게 찾아 읽거나 듣고 그 내용과 동일한 선택지를 고르시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내가 봤던 근거 문장이 그대로 나온다?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게 뭐다? 패러프레이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대한 대비가 되셔야 됩니다.
paraphrasing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할게요. paraphrasing 종류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어떤 단어가 다른 단어로 혹은 여기 포함 좀 시키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장 속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paraphrasing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목표로 하시는 건 뭐가 돼야 돼요? 이게 되셔야 돼요. 어떤 문장이 등장했거든요. 근데 그 문장과 똑같은 내용인데 이 문장에서 쓰이지 않은 단어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즉, 문장이 완전히 새로운 문장으로 등장했을 때 얘를 답으로 고를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고득점의 핵심이에요. 이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 문장 해석 완벽하게 되셔야 되고요. 이 문장 해석이 완벽하게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단어 키워드 중심으로 문제 푸는 습관에서 문장 정확하게 해석한다. 그 문장의 내용과 똑같은 걸 고른다. 여기로 넘어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제가 줌 상담 때 정말 많이 강조드리는 내용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못 넘어오세요. 그래서 이걸 오늘 조금 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파트 3, 4, 7에서 패러프레이징이 안 되고 그냥 지문에 있던 게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이겁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Can you, 여기서 you는 남자예요. 남자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Can you check the budget? 예산을 체크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알아보기 위해서 그게 가능한지. 어쨌든 여기서 쓰였던 얘가 그대로 등장합니다. 정답이 이거였어요. 여자가 남자한테 요청한대요. 여기까진 당연한 거죠. 여자가 남자한테 말하는 거니까. 그리고 check the budget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거 패러프레이징 돼 있나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냥 check the budget이 그냥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listening 하거나 reading을 할 때 그냥 그대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보겠습니다. 패러프레이징이 안 된 경우. 여러분이 이 문장 해석이 안 됐어도요. 답을 고를 수 있었을 거예요. 왜요? meeting, long, long, meeting. 끝.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왜? 이 문장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내 귀에는 meeting, long, 뭐 expected까지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들었던 단어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얘를 고르시는 게 당연하겠죠. 오케이? 하지만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습관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패러프레이징이 안 된 경우고요.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똑같습니다. 내가 파티를 계획하고 있어. 뭐예요? 동료를 위해서요. 어떤 동료예요? 다음 달에 은퇴할 동료예요. 그 남자는요. 계획하고 있어. 그대로 왔고요. retiring party 왔고요. next month 그대로 왔어요. 여러분이 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더라도 이 단어들이 들렸다면 그냥 그걸 찍으시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유형이 패러프레이징이 안 돼 있고 그냥 그대로 등장하는 경우였습니다. 이번엔 단어 혹은 부분 패러프레이징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느껴보세요. 서두르세요. This special offer라는 게 특별 할인이라는 뜻입니다. 특별 할인 행사가요. ends next week. 다음 주에 끝난대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 뒤에 있는 end next week은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근데 뭐로 바꿨어요? special offer를 discount offer라고 바꾼 것뿐이에요. 이게 단어 패러프레이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패러프레이징을 못 느끼시더라도요. 뭐가 똑같으니까? 얘가 똑같으니까 선택지 A, B, C에서 얘를 고르실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단어 패러프레이징의 예시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특별 할인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단어 패러프레이징입니다. 할인이에요. When you buy, 너가 살 때 3개의 티켓 혹은 그 이상을 살 때 할인을 해준대요. 이때 할인은 그대로 가져왔고요. 뭐로 바뀐 거예요? 3개 이상의 티켓, 즉 단체, 그룹 티켓을 말하는 거겠죠. 단체로 티켓을 구입했을 때 그때 할인이 들어간다. 얘가 얘로 바뀐 것뿐입니다. 똑같은 뜻이죠. 다음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Back in July, 지난 줄라이에요. 6명의 탤런트, 재능 있는 아티스트가요. were chosen, 선택되었대요. 뭐만 바뀌었는지 볼게요. 아티스트 그대로 나왔죠. 그리고 in July 그대로 나왔어요. 뭐만 바뀌었어요? chosen이 were selected. 똑같은 뜻 아닌가요? 선택되었다, 선발되었다. 이런 게 단어 패러프레이징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얘를 체크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게 겹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고르신다는 뜻이에요. 실제 선택지에 의존하시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서도 단어 패러프레이징이 있었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패러프레이징이에요. 단어가 다른 단어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것도 보여드릴게요. 그 회사는요 항상 제공한대요. 셔틀 서비스를요. 오피스로부터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셔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이에요. 제공할 것이다. 즉 제공될 것이다 라는 건 그대로 나왔죠. 지금 뭐만 바뀌었어요? 셔틀 서비스가 transportation,
교통편이 제공될 것이다. 단어 패러프레이징. 하지만 여러분이 이 단어 알고 이 단어 알면 그냥 답으로 고를 수 있겠죠. 이런 정도까지는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정도까지는. 단어 패러프레이징 난이도 조금만 높여볼게요. 이렇게도 나옵니다. It was worth ing 하면은 ing 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즉 호텔 문을 닫을 만한 가치가 있었대요. 며칠 동안 뭐 하기 위해서요? 그 수리, 보수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끝내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어떻게 패러프레이징이 됐나 한번 볼까요? 그 building, 호텔 가져온 거고요. was temporarly가 뭘로 된 거예요? A few days, 며칠 동안이 temporarly로 됐고요. close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finish up이 뭘로 된 거예요? complete로 됐고요. renovation 그대로 나온 거예요. 여기서 패러프레이징 된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For a few days가 temporarily, finish up이 complete. 이 단어 뜻을 다 알고 있다면 그냥 바로 체크가 됐겠죠. 이런 느낌인 거예요. 단어, 부분 패러프레이징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입니다. 잘 집중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파트 3, 4, 7의 고득점으로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단어, 부분 패러프레이징에서 벗어나서 문장이 완전히 새로운 문장으로 나왔을 때 그걸 캐치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먼저 남자말 확인해 보겠습니다. I'll phone the supervisor. 여기서 phone은 전화하다라는 뜻이고요. supervisor는 상사, 감독관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상사한테 전화할게라 그랬어요. 정답이 뭐였냐? 그 남자는요, 그의 매니저에게 전화할게요. 여러분 여기서 겹치는 단어가 하나라도 있었나요? 없었어요. 근데 내용이 어때요? 똑같죠? 여러분은 이때 얘를 고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왜 이게 안 되는지. 여러분은 특히 LC를 하실 때 A, B, C, D가 이렇게 적혀있다 해볼까요? A, B, C, D 있고 뭐 다른 문장도 있어요. 그러면 대화에 집중하기보다는 얘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 선택지를 보실 때도요. 어떤 마음으로 보시냐? 이 단어가 나오기를 기다려요. 즉 패러프레이징에 대한 대비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나오길 기다리면서 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단어들에만 집중하시면은 얘가 들렸을 때 바로 이걸 체크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근데 오히려 여러분이 선택지에 대한 의존도, 즉 얘를 응시하지 않고 대화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럼 남자가 말합니다. I'll phone the supervisor. 내가 상사한테 전화할게 라는 거 듣고 나서 보면은 바로 답이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단계에서는 내가 해석 실력이 부족하고 직청치기가 안 되니까 여기에 많이 의존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선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점점 더 선택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문장을 보고 나서 얘를 고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문제풀이 하실 때, 특히 파트 3, 4 하실 때요. 질문 확인하시고요. 선택지를 전체적으로 응시하지 말아보시고 질문만 보고 있거나 선택지 옆에 여백을 보면서 이 정답의 근거 문장을 어떻게든 들으려고 해보세요. 그러다가 근거 문장 들렸어요? 그 다음에 체크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얘를 보면서 대화 내용을 바로 캐치한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택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주시면서 대화 내용에 집중하려는 그런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해주세요. 오케이? 이게 문장 패러프레이징의 기본적인 예시였고요.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예요. 여자가 말합니다. I'll look over my sketch. 내 스케치를 훑어볼게요. 지금 바로요. 정답 뭐였어요? 여자는요. review. 이게 뭐랑 된 거예요? look over. look over. 훑어보다가 review로 됐고요. 내 sketch, 나의 디자인이라고 앞에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겹치는 단어가 하나도 없죠. 하지만 이 내용 읽어봤을 때 당연히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이렇게 문장 패러프레이징에 여러분이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그게 편해지실수록 정답 선택의 정확도가 많이 높아지실 겁니다. 다음 것도 보여드릴게요. 얘도 한번 해석해볼까요? 우리가 ask that이라는 건 요청하다는 뜻입니다. 뭘 요청하냐면요. 당신이 complete a 5-minute survey, 5분짜리 설문조사를 조금 완료하는 걸 요청드린대요.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와 함께 했던 당신의 시간을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케이? 이때 you가 Mr. Kim이었어요. 그럼 Mr. Kim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얘 입장에서 요청받은 거죠. 얘는 이거 지금 그대로 온 거고요. 그 뒤에 걸 볼게요. 뭐라고 써있냐? To provide some feedback. 몇몇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요청받습니다요. 이 말이 뭔 뜻이에요? 설문조사를 작성을 하게 되는 건 그 말 자체가 피드백을 제공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봤을 때 이해가 된다? 이게 패러프레이징인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 문장을 보고 나서 이 안에 쓰였던 어떤 단어가 나오기를 기다린다? 그러면 이거 답을 찍을 수 없겠죠.
하지만 내가 시야를 넓혀서 이 문장의 내용이 그대로 나오네. 이렇게 정답 선택 과정이 이루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문장 패러프레이징의 예시였어요. 다음 것도 똑같이 가볼게요. 고객들은요, can access their storage unit입니다. 이게 창고예요. 보관 창고인데 보관 창고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즉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at any time, 언제든지. 이렇게 보고 나서 이 안에 있던 단어들이 선택지에 나오길 기다리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 내용에 집중하셔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의 storage unit, 명사 보통 그대로 나옵니다. 당신의 보관 창고는요, is available to you. 당신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랑 똑같은 거예요? access랑 똑같은 거예요. You can access your storage unit이 뭘로 된 거예요? Your storage unit is available to you. 똑같은 뜻이고요. At any time, 언제든지가 뭐예요? Around the clock, 24시간 내내라는 뜻입니다. 언제든지. 똑같은 뜻이에요. 여기서 겹쳤던 단어 storage unit 빼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는 순간 이게 정답이지. 바로 선택이 가능하실 거예요. 다음 예시도 살펴볼 텐데요. 이땐 제가 오답 2가지를 가져왔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함정입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여러분이 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실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요, will enter your name, 당신의 이름을 어디 들어가다가 아니죠. 입력해 줄게요. 이 뜻이에요. 당신의 이름을 넣어줄 것입니다. In our monthly raffle 이라는 게 뭐냐면 매달 일어나는 복권, 추첨 같은 걸 말합니다. 추첨에 당신의 이름을 넣어드릴게요. 뭐 할 수 있도록? To win a complimentary 3-night stay가 뭐예요? win a 무엇을 얻다란 뜻입니다. 무료 3일 숙박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추첨에 당신의 이름을 넣어주겠다는 뜻이에요. 어디서 숙박할 수 있는데요? 우리 호텔들 중 한 곳에서. 이해되셨죠? 이 내용 기억 좀 해주세요. 다시 한번 좀 눈으로 보시면서 얘가 무료 3일 숙박권을 얻을 수 있는 매달 일어나는 그 추첨에 얘 이름을 넣어주겠다는 뜻이구나. 정리되셨죠? 이러고 전 오답을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 2가지 오답을 선택하셨어요.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겹치는 단어 중심으로 보신 거예요. 호텔 스테이 있다. 그리고 무료니까 free of charge. 이거 정답 하시면 될까요? 절대 안 된다 그랬죠. 겹치는 단어가 있다고 고르시면 안 되고요. 이 문장과 위에 있는 문장이 동일한 내용인지 보셔야 돼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연장해 줄게요. 당신의 호텔 숙박을요. 무료로. 지금 연장해 주겠다는 내용이었나요? 아니었잖아요. 일부 단어 그대로 내요. 선택지에. 근데 뭐를 틀리게 내요? 다른 일부를 틀리게 내요. 이게 파트 7의 가장 주된 함정 선택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문에 있던 어떤 단어가 보인다고 고르시는 게 아니라 그 문장의 내용에 집중해야지만 이런 거를 소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2번째 오답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공할게요. 한번 그대로 따라가 볼까요? 제공할게요. 할인 코드를요. 지금 여기 오답 못하네요. 할인 코드를 제공한다. For a future hotel stay. 지금 for a future hotel stay는 맞죠? 미래의 숙박을 말하는 건데 지금 할인 코드를 얘가 제공한다는 뜻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의 호텔 숙박한다며. 여기까지만 확인하시고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을 안 하신 거예요. 이거 정답인가요? 오답이에요. 왜요? 일부가 틀렸으니까. 그럼 정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겹치는 단어가 있다고 좋아하시면 안 되고요. 내용이 똑같은지 보셔야 돼요. 정답. 우리가요. 당신에게 줄게요. 기회를요. 뭐 할 기회를 준대요? Win a prize. 경품을 탈 기회를 준다는 뜻이에요. 상을 받을 기회를 준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우리가 너의 이름을 이 추첨 여기에 넣어준다라는 것, 이 말 자체가 뭐예요? 상, 경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겹치는 단어 하나라도 있었나요? 없었어요. win 하나 있었네요. 하지만 이런 멘트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해석했을 때 다만 답을 찍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문장 패러프리징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답을 찍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게 뭐냐? 지문에서 내가 봤던 문장 속에 있던 어떤 특정 부분이 그대로 나온다고 그걸 고르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부분이 안 나오더라도 내용상 똑같다면 그걸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이게 파트 3, 4, 7의 핵심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문제풀이 과정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되돌아보셨을 때 내가 정말 정답의 근거 문장을 찾아서
그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내용과 동일한 걸 고르려고 하셨는지, 혹은 내가 정답의 근거 문장에 집중하지 않고 어떤 특정 단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게 선택지에 드러나 있을 때 그걸 고르려고 했는지. 만약에 후자였다면 여러분 전자로 옮겨주셔야 돼요. 문장이 완전히 새로운 문장으로 바뀌어져 나와도 그게 똑같은 내용이라면 고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문장 2개만 더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똑같아요. 김 씨는요, 확언, 보장, 장담을 원할 거래요. 어떤 보장이냐면 여기서 그는요, a new hire, 신입사원입니다. 신입사원이 will stick around, 떠나지 않고 머무르다란 뜻이에요.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이 뜻입니다. 신입사원이 수년 동안 떠나지 않고 머무른다라는 그런 확신을 원합니다. 이거예요. 똑같은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It's important to Mr. Peters. 뭐예요? 피터스 씨한테 중요하다. 이 말이 뭐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이거겠죠. 김 씨는 확신을 원한다. 그만큼 얘한테 중요하다는 뜻 아닌가요? 이 paraphrasing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어요. 이게 됐고요. 그 다음 he부터 years까지의 내용이 그대로 있는지 보셔야 돼요. A new hire, 그가 will stay가 뭐라고 된 거예요? stick around랑 paraphrasing 된 거예요. 머무를 것인지. 오케이? with 어디에? 회사에 머무를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over the long term. 뭐죠? 장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얘는 지금 뭐랑 이어진 거예요? for several years랑 이어진 거예요. 겹치는 단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내용상 똑같다? 여러분은 이걸 답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힘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예문 보겠습니다. 김 씨가 말합니다. Before we submit our final draft, 우리의 최종안을 제출하기 전에 I would like to는 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다시 생각하고 싶대요. 뭐를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데이터를 제시할지, 보여줄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싶대요. 그럼 우리가 원래 했던 이 최종안, 이게 마음에 든다는 뜻이에요?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얘를 뭔가 바꿔보겠다는 뜻 아닐까요? 그대로 한번 정답으로 가보겠습니다. Mr. 김 씨가 말했기 때문에 지금 얘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suggest ing는요. ing 하자고 제안하다라는 뜻입니다. 바꾸자고 제안한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최종안을 제출하기 전에 나는 다시 생각해보고 싶다. 이 말 자체가 바꾸자고 제안하다라고 바뀐 겁니다. 오케이? 이 paraphrasing 느껴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데이터를 보여줄지에 대해서예요. 그게 어떻게 paraphrasing 돼 있냐? The display of some information입니다. 정보라는 건 데이터. 똑같은 거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지가 어떤 단어로 됐냐? display로 됐어요. display, 전시, 진열, 보여주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여줄지를 어떤 단어로? display로 딱 요약한 것뿐이에요. paraphrasing. 그래서 지금 여기서 겹쳤던 단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내용상 똑같지 않나요? 이게 정답이란 뜻이에요. 파트 3, 4, 7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파트 3, 4, 7에서 점수가 빨리 오르지 않는 이유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파트 1, 2, 5, 6에 비해서 파트 3, 4, 7의 문장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즉 길이가 길고 문장 구조가 복잡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평소에 해석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요. 그 부분에 도움을 드리는 게 제가 유튜브에 마련해 놓은 하루 3문장 시리즈 영상이에요. 그 영상 보시면서 영어 어순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떤 구조를 암기해야 되고 후치 수식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 3가지를 조금 잘 포커스 맞춰서 공부해 주시고요. 2번째 이유가 뭐다? paraphrasing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파트 3, 4, 7을 풀 때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과 동일한 거를 고르려고 하셨는지 아니면 문장 해석이 되지 않아서 그 안에서 기억이 나는 혹은 보이는 어떤 단어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를 골랐는지. 즉 여러분은요. 단어 패러프레이징이 아닌 문장 패러프레이징에 대해 대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문장 패러프레이징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직독직해 실력을 많이 높여주셔야 돼요. 해석이 막히면 문장 해석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단어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장 해석 실력을 많이 높여주시고요. 2번째, 지문에서 정답의 근거 문장을 무조건 찾아주셔야 됩니다. 찾아서 보시고 정확하게 해석하시고 나서 중요한 거, 그 문장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있긴 해요. 그런 문제를 여러분이 맞히시는 거고요. 하지만 그 문장이 아예 패러프레이징 되더라도 그 내용과 동일하다면 그거를 답으로 고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문장 패러프레이징, 이거에 익숙해지시고 적응을 하실 수 있어야,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점수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결국엔 토익은 해석 시험이에요. 여러분이 문제풀이 스킬로만 올릴 수 있는 점수는요, 한계가 있고요. 고득점으로 갈수록 얼마나 꼼꼼하게 단어를 암기했고 얼마나 꼼꼼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 마지막 이 패러프레이징에 대한 대비가 잘 돼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점수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풀이 양으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직독직의 실력을 정말 열심히 올려주시고요. 뭐가 중요하다? 문장 패러프레이징에 대한 대비를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실 때도요, 내가 지금 정답의 근거라고 생각했던 게 어떤 단어, 일부인지 아니면 문장인지를 먼저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보신 근거가 어떤 단어다? 그럼 그거는 정확하게 문제를 푸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셔야 돼요? 정확하게 정답의 근거, 문장의 내용을 파악하시고 그 내용과 동일한 걸 고르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할 건데요. 이 영상이 저는 여러분들의 파트 3, 4, 7 문제풀이 그리고 리뷰에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오늘 내용 이해만 하지 마시고 스스로의 문제풀이 과정에 적용을 직접 해보시고요. 리뷰할 때 나는 이번에 단어를 찾아서 틀렸네. 내가 정답의 근거 문장을 스스로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리뷰를 해주셔야 여러분의 직독직해 실력, 직청직해가 쌓이면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수를 높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건 평소 단어 암기 그리고 문장 해석 연습에 시간을 정말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점수가 오르는 게 토익 시험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